네, 안녕하세요. 리필가이 허선생입니다. 오늘은 이마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마 필러 하고 나서 좀 빠지면서 울퉁불퉁해졌다. 즉 이마 필러 후에 울퉁불퉁해졌다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단 이제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뭔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볼륨이 불규칙하게 빠지더라도 그걸 금방 그 필러로 채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울퉁불퉁해지는 데가 눈썹 바로 위쪽입니다. 예,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눈썹을 계속 움직이죠.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웃으면서도 눈썹이 움직이고, 눈썹은 우리 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어요. 눈의 모양, 눈썹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화가 난 거고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죠. 이렇게 하면 놀란 거고, 기분이 좋을 땐 또 그냥 눈꼬리가 내려갑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 얼굴에서 눈썹 이런 부분은 표현, 표정 이런 데 있어서 감정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 필러를 아무리 잘 넣어놔도 자꾸 움직이게 돼요. 근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보톡스를 먼저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마에 그 근육의 움직임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필러를 들어가는 방법. 그 다음엔 이거랑 반대로 하는 겁니다. 필러를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리터치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, 필러라는 건 대부분 리터치를 하시는 병원들이 더 많으세요. 네, 그래서 그 리터치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패이는 부분을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.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길 채워놓고 움직이지 않게 그 근육의 모양에 맞춰서, 그리고 그 패이는 모양에 맞춰서 보톡스를 같이 하는 거죠. 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. 예. 어차피 리터치가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패이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, 즉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고기를 채우면 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결과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이쪽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방법의 차이를 떠나서 경험이 많고 또 이제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원장님들께 시술을 받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, 특히나 더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병원 원장님 이런 분들께 시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그 보형물처럼, 뭐 이후에 보형물은 이제 하고 나면은 사실 좀 관리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. 보형물 수술하시고 나면은 이거를 잘못해서 꾹 부딪히기만 해도 이제 그 보형물이 있던 자리가 일종의 피막에 둘러싸인 공간인데, 왜냐면 이제 가슴 보형물도 이렇게 피막에 둘러싸이잖아요. 이마 보형물은 그 보형물 다음으로 가장 큰 보형물이고 피막에 둘러싸이게 됩니다. 거대한 실리콘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물질 때문에 그 이물질이 어딘가 이동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면서 또 어떤 조직 반응이나 이런 걸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는 피막이 생기는데, 그 피막 안의 공간은 별도의 공간이에요. 이 안에는 혈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, 임파선이나 순환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꼭 부딪혀서 이 안에서 피가 나거나 장액이 고이거나 그러면은 나기는 나지만 흡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. 피나 뭐 물이 고일 수는 있지만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붓기가 생기고 멍이 들고 뭐 또는 부딪혀서 이렇게 물이 차서 수종이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, 또는 혈종이 차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빼내는 방법이 없어요. 이걸 빼내기 위해서 뭐 주사기로 뭐 6개월 동안 빼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. 보형물은. 그래서 사실 이제 보형물보다는 관리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러도 꾸준히 이렇게 유지 보수는 필요하다. 왜냐면 필러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기 때문에, 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필러도 많죠. 또는 이제 뭐 엘란세 같은 필러들은 2년 이상도 갑니다. 예. 근데 이런 필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빠지는데, 빠질 때 더 이렇게 두껍게 넣어놓은 데는 천천히 빠질 거고, 좀 더 얇게 넣은 데는 빨리 빠질 거고, 많이 움직임이 있는 데는 더 빨리 빠질 거고, 약간 불균등해요. 그리고 우리 얼굴이 아주 좌우대칭이신 분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. 그만큼 우리 얼굴은 다 조금씩은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한쪽 근육을 더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뭔가 빠져도 유지보수가 쉽다는 게 이제 필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래도 유지보수는 항상 필요하다. 네, 모든 미용시술, 예를 들면 어제 화장을 했다고 해서 오늘 화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화장을 지우고 또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피부를 유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